안녕하세요. IT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좀 고르고요. 동기이론,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게 PMP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PMP는 다시 반복을 할게요. 자, 통합관리가 있어요. 4장, 5장이 범위관리. 이게 PMP 5판입니다. 5판 기준이고 곧 6판이 나오죠. 2018년. 자, 4장 통합관리, 5장 범위관리. 범위를 정해야죠. 범위를 정했으면 일정을 관리해야 되고, 맞죠? 일정? 기간을 해야 돼요. 범위. 그 다음에 원가관리. 얼마 들어가요? 범위하고 일정이 나오면 원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오늘 우리가 하는 동기부여는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일을 열심히 잘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 10장은 의사소통. 13장하고 10장은 4판에서는 한 개였어요. 그러다 5판에서 두 개로 나눠졌고, 그래서 주제가 유사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와요. 두 개의 차이점. 11장이 위험관리, 12장이 조달관리 이렇게 돼 있고, 통합관리는 보조관리계획 5장, 6장, 7장, 8장, 9장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통합적으로. 항상 여러 개 중에서는 한 개가 관리하는 제어 조직이 꼭 있는 거죠.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9장 인적 자원 관리. 9장은 기획과 실행으로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있는데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계획. 인적 자원 관리 계획에 필요한 계획서를 만드는 거. 계획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확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때 확보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기술한 부분이죠. 챕터죠. 프로젝트 팀 개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동기부여는 프로젝트 팀 개발이에요. 이 파트에 들어가죠. 토크만의 팀 개발 5개, 5개. 배우셨죠? 오늘은 이걸 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공정성 이론 하나 더. 공정성 이론. 이게 하나가 다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감리사 2016년 문제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공정성 이론. 오늘은 여기 한다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 파워가 있는데 이건 뭐 다음에, 그리고 프로젝트 팀 관리에 갈등 관리가 있어요. 팀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람 모임에 이제 싸우죠.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온 거 강제, 협력, 절충, 수용, 회피. 이것도 다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방식. 이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맥클러랜드. 뭐 발음은 여러 개가 있죠. 성취 동기 이론. 매슬로우의 세 가지인데 제가 이거 고칠게요. 이거 세 가지. 그 터크만의 팀 개발 5단계. 이건 매슬로우는 3단계. 제가 이거 고쳐놓을게요. 그 다음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아닌데? 매슬로우. 헷갈리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맞나? 매슬로우. 맞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헷갈렸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헷갈려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잘 맞출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정신이 없네. 이게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거 이해하잖아요.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건 3가지. 허츠버그는 2가지.
맥그리거도 두 가지. 부름의 기대 이론. 이거 그 다음에 공정성 이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제가 PMP 문제집에 나온 예제지 PMP 시험에 나온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PMP 시험이 이렇게 A는 B다 라고 물어보는 식의 시험이 거의 안 나오고 상황형이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단계를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지문이 한 6줄 정도, 7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5장에 여기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 6장인지 7장인지 8장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9장이라면 그 9장 중에서 지금 지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건지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인지 아니 프로젝트 팀 확보를 하는 단계인지 프로젝트 팀 개발을 하는 단계인지 프로젝트 팀 개발을 하는 단계인지 관리를 하는 단계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거기서 이걸 맞춰야 되는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 단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계 안에서 계획 단계인지 실행 단계인지를 구분해서 그 중에서 답을 고르는 이런 식의 상황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헷갈려요. 근데 저는 시험 볼 때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합격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상황형도 비록 내가 틀렸다고 인식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B라는 걸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합격한다는 것도 참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메슬로우라는 맥클랜드, 허츠버그, 맥그리거, 브룬 이 사람 이름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건 누가 말한 것이냐 허츠버그 5가지가 있는데 이건 누가 말했느냐 메슬로우.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인간은 5가지 욕구를 추구하며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단계 욕구를 추구한다. 자, 이 그림 처음에 가장 밑바탕에 생리적 욕구, 식욕, 속욕, 수면, 배설, 활동 이거 맞죠?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세이프, 안전 욕구에 진입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위험, 고통으로부터 회피, 안정화 단계를 요구하고 이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 욕구, 애정의 욕구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애정, 친화, 소속감,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가면 자존감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존경의 욕구, 친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죠. 승인, 존경, 지위, 명예, 남들보다 높은 지위, 존경, 명예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성취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단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아실현, 자기완성, 삶의 보람,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이를 물어보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먼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안전하다는 것도 이거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추구한대요. 그 다음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사랑과 욕구 단계가 들어간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감, 소속감 이걸 요구하고 이제 이것도 만족이 됐으면 이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자아실현 단계,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 단계, 이 5가지 단계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도 나와요. 물론 뭐 영어도 나오고 그다음 나오는데 뭐 생리적 욕구가 피지오로지컬. 전 영어 발음이 안 좋아. 이건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이퍼티, 안전, 안전, 소셜, 사회, 여러 사람과의 관계, 이스팀, 존경, 받고 싶어하는 거. 마지막으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이거 자아실현 단계.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죠. 다음.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 이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음에 제시된 세 가지 욕구가 다른 행동의 8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욕구이다. 맥클랜드 세 가지. 매슬로우 5가지. 사람마다 동기부여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동기부여 방법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5가지가 아니고 3가지로 분리했어요. 성취. Need for achievement.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친교. Need for affiliation. 친교. 이건 매슬로우하고 비슷하죠. 소셜하고 비슷하죠. 맞죠? 대인관계에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자, 권력 욕구. Need for power.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는 욕구. 이 두 가지는 매슬로우하고 비슷해요. 친교는 소셜. 그 다음에 남들보다 올뚱한 지위는 이스팀. 이거죠. 존경받고 싶은.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시겠죠? 권력 욕구. 자, 성취 욕구는 뭐 이거하고 비슷하죠. 세이퍼티.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들. 이 성취. 어치브. 그 다음에 친교 권력. 친교, 소셜, 친교. 그 다음에 이스팀. 존경받고 싶은 거. 권력. 영어만 틀릴 뿐이지 거의 이 3단계하고 있어요. 보면. 세이퍼티. 안전해지고 싶어. 그래서 돈도 벌고 싶고 먹을 것도 많이 갖추고 싶고 이런 거 세이퍼티. 안전, 성취. 친교, 권력. 이게 이렇게 같다는 건 제가 말하는 거지 전문가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게 보면 사람의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해되는 게 이런 거.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2가지 요인이 있대요. 허츠버그는 2가지. 팀원들에게는 만족을 야기시키는 요인과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요인은 서로 별개이다. 불만족 원인을 제거한다고 만족 상태로 가지 않으면 동기 요인을 통해서만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2가지 요인. 그래서 허츠버그 적어놓을게. 허츠버그. 근데 이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안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뭐 토픽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되죠. 허츠버그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바꾼대요. 하이진 벡터하고 모티베이션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위생 요인이 뭐냐면 임금, 안정된 직장, 작업 조건, 내 컴퓨터, 내가 앉는 자리, 그 다음 지위, 회사 정책과 방침, 대인관계. 이게 위생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이 뭐냐면 임금을 이 사람이 허츠버그가 얘기하는 건 임금이 높고 직장이 안정되고 작업 조건이 좋고 책상이 넓거나 쾌적하거나 지위가 높고 회사 정책과 방침, 대인관계가 좋다 해서 이 사람의 동기가 높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 요인이고 이게 좋다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만족하는 건 틀리다.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서 만족스럽게 하고 이 회사에 오래 있고 싶어하는 요인은 동기 요인이 만족돼야 된다. 위생 요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요인은 동기 요인이다. 이게 만족되면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있는 게 만족스럽고 오랫동안 회사에서 다닐 수 있다. 그럼 그 동기 요인이 뭐냐? 이건 성취감, 일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안정감, 책임감, 성장감, 발전, 보람 있는 직무, 자아실현 기회. 위생 요인은 거의 외적인 거죠. 외적인. 그리고 동기 요인은 내적인 거죠. 내적인. 그러니까 나의 만족스러운 거죠. 직장인데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게 내적 동기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기 요인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죠. 성취감. 내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별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동기 요인이죠. 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책임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동기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임감이 너는 책임감 있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강요를 한다면 이건 동기 요인이 아닌 거죠. 위생 요인이 된다는 거죠. 너는 책임감 있게 하면 너한테 임금을 많이 줄 거고 너의 지위를 높게 해주겠어. 이건 동기 요인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 안정감, 성취감 이런 것들은 내가 느끼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느끼도록 강요하느냐 아니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채찍과 당근으로 나를 하느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만족하느냐 외적인 거냐에 따라서 동기 요인이냐 위생 요인이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허츠버그의 두 가지 요인, 동기부여 요인. 자, 맥그리거 XY 이론.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나오지도 않겠지만 조직의 인력을 관리하는 이건 관리자의 성향을 보는 거. 관리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관리자 성향. 두 가지로 분리하는 이론이죠. X 이론. 이런 X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쓸 때도 X를 쓰죠. 이런 XX. 팀원들은 일하기 싫어해. 그래서 감시를 해야 돼. 이게 X이론 관리자. Y이론 관리자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팀원들에게. Y. 이런 사람 만나면 좋죠. 만나면 좋죠. X이론 만나면 뭐 힘들겠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에 보면 뭐 8시 출근, 5시 퇴근. 8시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8시보다 빨리 오면 쟤는 열심히 해. 쟤는 마음에 들어. 이런 시각. 8시보다 좀 더 늦게 오면 쟤는 좀 불성실하다. 뭔가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심각하죠. 네. 힘들다. Y이론. 늦게 와도 뭐 일만 잘하면 돼. 쟤는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 좋죠. 이런 시각. 그 다음에 부름의 기대 이론. 인간의 본인이 예상하는 목표와 보상이 적절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거야. 내가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 4주 만에 끝낼 걸 내가 2주 만에 끝냈어. 그럼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인상시켜 줄 거야. 그 다음에 내년에는 내 직급을 높여줄 거야. 이 보상을 예상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나의 예상과 틀려지면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이게 부름의 기대 이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상이 나오면 만족하는 거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브룸의 기대 이론.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와 성취를 이뤘어요. 그러면 회사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얼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브룸의 기대 이론. 그리고 2016년 작년에 나왔던 감리사 문제 공정성 이론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공정성 이론.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부여 파트의 공정성. 자, 공정성, 공정하다? 이게 뭐냐? 공정성 이론. 동일한 직무사항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투입대 결과, 투입, 노력, 결과의 비율을 자신과 비교하여 뒤 비율이 동일할 때 공정성이 있고 두 비율 간에 어느 한쪽이 크다거나 작을 때 불공정성이 있다고 자각한다는 자각. 이게 브룸의 기대 이론과 매우 유사해요. 맞죠? 그래서 이론들은 헷갈리는 게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브룸의 기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투입, 노력했을 때 결과가 많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는 공정하다, 아니면 회사는 불공정하다. 이게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죠. 공정성 이론. 개인들이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대적 기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회사 내규. 회사 내규가 있죠. 내규 있어요. 평가, 상사들의 평가. 이 절대적인 기준. 사람들은 그것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딱 봤는데 쟤는 놀았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보다 좋지 않았는데 진급을 하네? 월급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이런 식이. 회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년마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A등급, S등급 뭐 이런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S등급 받으면 7% 인상률, A등급은 4%, B등급은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2%, 3% 정도 주고.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 C등급은 뭐 그냥 동결. 작년하고 똑같아. F등급을 딱 주죠. F등급은 5% 마이너스 딱 주죠. 이게 어느 회사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줘요. 따지고 보면 얘한테서 뺏은 돈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보면 회사가 드는 돈은 냉정하게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얘한테서 뺏어서 얘한테 주고. 맞죠? S등급 얼마 되지도 않아. 한 1%, 2%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얼마 안 돼요. 한 10% 정도? 거의 동결이나 이 정도. 동결에 거의 80% 정도를 다 80%예요.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이것도 많으면 한 10% 정도? 회사는 같은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열심히 하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나 S등급이야. 그리고 S등급 3번 맞으면 진급, 원래 가장 진급이 5년 지나야지 진급하는데 S등급 받으면 4년 만에 진급시키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파고들 건 아니고. 그렇죠. 공정성이나 불공정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투입, 노력과 산출에 대한 개인들의 지각에 근거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의 절대적인 기준보다 내가 봤을 때 회사는 공정하다, 회사는 불공정하다, 우리 조직은 공정하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근거고 그 근거의 기준은 노력과 산출을 보는 거죠. 노력과 산출, 결과를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개인마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불공정성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거나 많은 보수를 받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성 이론은 노력과 결과, 그 다음에 보수로 보는 거죠. 보수, 돈.
많이 받으면 공정한 거고 적게 받으면 불공정하다.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마다 자기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노력과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공정성은 조직에서 피고용자들의 업무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와 그가 받은 보수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라고 가장 많이 해석된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공정성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외부, 내부를 따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 과정. 2016년도 문제는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 공정성 이론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황했겠죠. 중요한 팩트는 이거예요. 공정성 이론이 있는데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물어본 거야. 외부가 뭐고 내부가 뭔지. 그 차이점이 뭐냐? 응? 임금 수준인데 임금 수준을 따지는 거. 어디와?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 임금 수준을 따진다. 이건 외부예요. 임금 체계. 이건 회사 내규잖아요. 내규. 회사 내규. 임금 체계. 부장 얼마 받고 차장 얼마 받고 가장 얼마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등급이 좋고 이 사람은 등급이 낮다. 이런 임금 체계. 이건 자기 회사 내부의 규정. 이게 내부예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외부 공정성.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임금 수준. 그리고 타 기업. 응? 우리 회사가 주는 임금 수준. 그리고 다른 기업의 임금.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 회사와 다른 기업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가와 관련된 문제로 조직의 인력 확보와 대경쟁력 유지 확보에 지침이 된다. 회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럼 그 회사로 많이 오겠죠. 인력을 확보할 때 쓰는 전략이죠. 내부 공정성. 기업 내부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직무, 직능, 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내부. 우리 회사 자체의 직무, 직능, 근속 이런 걸 따지는 거. 이게 공정성 이론이죠. 한 몇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건 제가 PMP라고 하니까 PMP 문제에서 나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PMP 문제라고 적으면 PMP 문제집에서 나온 거야. 문제집에서. 아시겠죠? 맥클랜드는 인간의 동기부여는 세 가지. 맥클랜드가 누군지 몰라도 세 가지 나오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욕구가 원인이며 사람마다 동기부여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동기부여 방법이 필요하다는 성취 동기 이론을 주장하였다. 성취 하나 나왔죠. 다음 중 맥클랜드가 주장한 인간 욕구의 80%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욕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권력, 권력, 성취, 이루어야지. 목표를 이루어야지. 자, 사회냐, 소셜이냐? 아니야. 소셜이냐, 어플리에이션이냐, 친교냐? 소셜은 5단계 나왔던 거고, 친교. 이거죠. 권력, 파워, 어치브먼트, 어플리에이션, 친교. 이거죠. 같은 말인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친교죠. 조직 내 명성이 높은 기술 전문가가 있는데 경영진이 그 친구라면 어떤 임무를 맡겨도 잘할 거야 라는 생각에 해당 기술 전문가를 새롭게 시작할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용어는 무엇인가? 이거죠. 어떤 친구가 A라는 일을 잘했고 B라는 일을 잘했어요. 프로젝트를. 새로운 C 프로젝트가 생긴 거예요. A와 B의 성격은 틀려요. 이건 PM의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친교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과 잘 친해지고 이 사람들을 따를 수 있도록만 해주면 이 프로젝트 특성상 일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C 프로젝트는 PM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 PM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팀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런 거죠.
관리자가 봤을 때 이 PM은 A도 잘했고 B도 잘했어. 그래서 C 프로젝트를 맡겨도 잘 할 거야. 비록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해 나갈 거야. 라고 보는 이론이죠. 물론 이 이론에 파고들면 제가 말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오한 이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에 문제를 푸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이 이론이 뭐냐? 이게 헤일로라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거죠.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수학도 잘할 거고 너는 잘할 거야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야.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죠. 기대 이론. 내가 노력을 했어. 그러면 내가 상상하기에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응? 그게 맞아떨어야지. 떨어지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안 맞아 떨어지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X이론, Y이론. X이론. 쟤는 감시를 해야 돼. Y이론. 아니야. 쟤는 내가 믿음만 주면 잘할 수 있어. Y이론.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헬로이드. 자, 현실에서도 기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많다고 프로젝트 관리를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대내 정치적 이슈,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된 의견, 다양한 팀원을 끌고 나가며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리더십, 고객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하겠지 라고 여기는 사항을 설명하는 이론을 헤일러 효과 혹은 후거 효과, 헤일러 이펙트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허츠버그의 두 가지 요인 이론에 따를 경우 팀원들의 동기부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허츠버그 두 가지면 X, Y 아니면 이거죠. 동기요인가? 뭐더라? 동기요인가? 죄송합니다. 위생요인. 위생요인. 하이젠, 벡터. 맞죠?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이거 두 개. 두 개면 X가 아니면 동기, 위생. 이거 나오죠. 급여를 그 기대 이상으로 올려준다. 열악한 프로젝트 수행 간격을 개선한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건 위생 요인이죠. 이건 조금 헷갈려. 삼각형. 복리 후생을 좀 더 증진시킨다. 이것도 위생 요인이에요. 맞죠? 회사에서 해주니까 복리. 오타가 많죠? 승진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맞아. 그럼 1번이냐 4번이냐? 4번이죠. 성취감. 자신이 성취감을 느낀 거죠. 급여를 기대 이상으로 올려준 거죠. 이거 회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그 급여를 기대 이상으로 올려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를 올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항이 뭐냐면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토, 일요일날 다 출근했어. 그 다음에 평일에 거의 10시 이후에 퇴근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했는데 얘하고 놀아주지도 못했고 아내한테는 항상 짜증 섞인 잔소리를 들었어. 회사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급여를 높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하느냐? You happy?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퇴사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올려줘도. 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승진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성취감을 느꼈다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스톱하면 읽을 수 있죠. 네. 정보 시스템 감리사 2016년 8번 문제예요.
지난해 A사에서 퇴사한 김 과장은 B사에 입사하여 정보 시스템, 이거 다 고쳐놓을게요. 템 구축 프로젝트의 팀 리더로 일하고 있다. 가관이다. 김 과장은 B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A사에서 자신이 받던 급여에 비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회사와 자신이 다니던 다른 회사와 비교했어요. 이건 외부죠. 예.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김 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비교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외부예요. 우선 외부. 그러면 자신이냐 타인이냐? 자신이잖아요. 자신. 그러니까 A 과장에 김 과장의 친구인 B가 있었어. 그게 시작하면 타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자신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할지 아시죠? 여기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광고 나오시면 광고 한번 꾹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한 번 안 누르신 분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은 누를 필요 없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구독이 풀려서 비구독이 되는 거예요. 오직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